훅 인터뷰. 훅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여야 모두 마음은 총선에 가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 움직임 잘 보지 않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아니고요. 총선을 위해서, 공천을 위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현안들, 여러 정치 이슈들을 한번 진단해 봅니다. 심평 변호사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전직 판사님 앞에서 판사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글쎄요. 괜찮습니다. 네.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해야죠. 그렇죠. 네. 도덕적으로 좀 더 질타받을 만한 일을 했지 않습니까, 판사들은. 그죠? 저 역시 그런 내부 고발을 해서 네. 몇 번이나 고초를 겪고 네. 그렇게 해 왔는걸요. 그렇죠. 네. 판사 시절에 내부 고발했다가 굉장히 고초 겪으셨죠. 예. 네. 대학 교수 시절에도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판사들은 판사한테, 검사들은 검사한테 이렇게 따끔하게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쇄신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잘 안 나올까요? 글쎄요. 그죠. 어떤 특권의식, 네. 거기가 아주 강하죠. 그렇죠. 예. 특별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도 판사 사회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따끔하게 얘기하셨던 심평 전 판사님입니다. 자, 대통령과 영부인 다 휴가 가셨어요. 휴가 이후에는 좀 달라져야 될 것이다. 국민의 마음도 좀 잡고 경제 정책도 잡고 뭘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시죠?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네. 현실적으로 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은 제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대통령제인데요. 대통령의 힘이 제일 세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총선 국면에 점점 들어가면서 네. 그쪽으로 많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혹시 주 기자님 말씀을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에 국힘당 쪽에서 어떤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네. 결과가 이 국힘당으로 봐서는 완전히 엄청난 공황을 상태를 불러올 정도로의 결과가 나왔죠. 충격적으로요. 예. 네. 이제까지 정치 분석가들은 네. 대체로 예. 내년 총선에서 국힘당 쪽이 이길 것이다. 네. 그렇게 예측을 해왔는데 그런 분들도 있죠. 아니 대부분 그랬죠. 예. 그런데 그 여론조사에서는 국힘당이 수도권에서는 거의 전멸. 또 전체 의석수에서도 지금 의석보다도 오히려 더 줄어드는 이런 참혹한 결과가 나와가지고 예. 지금 상당히 어떤 쇼크를 안겨줬죠. 근데 그런 수치도 있고, 그런 여론조사도 있고, 저런 여론조사도 있는데, 변호사님, 국민의힘이나, 정부 여당 긴장하라, 이렇게 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것보다도 저야, 어떤 한쪽에 편을 들기에 앞서서, 예? 제가 여권의 우호적인 사실인데, 그러나 저는 기본 바탕이 학자 아닙니까? 예. 그런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고 싶고 예. 그런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도저히 국힘당은 안 되겠다. 예. 그렇게 해서 신당 창당까지 생각하신다는 그런 말을 얼핏 들었어요. 그래요? 이게 얼마나 신빙성 있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윤 대통령께서도 이런 문제로 예.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네. 심각한 고민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한테 저 총선 승리 매우 중요한 과제죠. 숙제인데. 그렇죠. 국힘으로 어려워서 신당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이게 윤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나서부터 네. 계속해서 이런 말이 있어 왔습니다. 예. 그것은 그 근본 원인은 예. 윤 대통령이 정치 신인인데 예. 여기 대해서 이 국힘당의 어떤 오랜 지분을 가진 유승민 씨나 이준석 전 당대표 또 홍준표 대구시장 이런 분들이 예. 항상 윤 대통령을 어떤 패멸하고 네. 또 어떤 분들은 또 비난을 하고 그렇게 해왔죠. 예. 이게 우리 헌정사에서 이런 전례가 없던 일입니다. 예. 자당 출신의 대통령에 대해서 정부 출범일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네. 그렇게 비난하고 폄훼하고 하는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대통령이 이 당을 끌고 가서
이 그 과연 정치적인 소개의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국민의힘은 몰라도 자 윤석열 대통령,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하고는 같이 못 갑니까? 저는 그 같이 간다는 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홍준표 대구시장은요? 그분은 이제 뭐 그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예. 필요할 때는 뭐 윤 대통령한테 그 잘 하시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또 바로 비난하시죠. 기본적으로 이런 분들이 기존의 국힘당을 이 움직여온 분들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그 갖는 그 어떤 정치 신인에 대한 어떤 그 폄하의식, 뭐 그것이 그 될 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 대통령을 봐서는 좀 정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징계했고 김영환 충북지사는 징계하지 않았다. 이것도 조금 짚어볼 대목인데요. 그런데요, 변호사님, 예. 이동관 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지명합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말이죠. 저는 헌법을 전공을 했습니다만은 언론법 학자입니다. 그 중에서 그래서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소상히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언론이나 그 언론법이라는 것은 그 이데올로기 실현의 측면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우리나라에서 진보나 그 보수에서 진보로 바뀌고 진보에서 그 보수로 바뀌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반드시 언론이나 언론법에 손을 대서 이것을 권력에 유리한 쪽으로 끌어오려고 합니다. 네. 이것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하나의 관례로 굳어져 왔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앞세워서 이 언론의 환경에서 상당히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었다고 이 현 정부 측에서는 생각을 하니까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하는 차원에서라도 방통위원장을 특별히 임명해서 이 언론이나 언론 환경을 조정해야 되겠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런데 이동관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보여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언론 탄압으로 비춰졌고 언론계에는 암흑극으로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그때도 말이죠. 네. 노무현 정부에서 언론법을 대폭 수정해서 진보 쪽에 유리하게 법 조항들을 다 개편을 했습니다. 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제일 처음 착수한 일이 바로 이 언론법의 개정 문제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동관 특보가 좀 했는지는 잘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제가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법을 보수 쪽에 또 균형에 맞추도록 많이 또 개정을 했죠. 언론 지형이 보수한테 그렇게 불리하지 않지 않습니까? 보수적인 언론사가 훨씬 더 많고요. 보수적인 또 진행자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나름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또는 다음에 보수 정권이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진보 정권이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바로 또 이 언론 환경을 바꾸려고 놓을 겁니다. 그건 불가피합니다. 아무튼 공산당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전체 맥락에서 들은 것은 제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언론에서 이제 마치 KBS나 MBC가 공산당에 준하는 그런 기관으로 어떤 바뀐 것처럼 그런 의감을 주는 듯이 보도가 됐는데 만약 그렇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이동관 특보의 본래 말씀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동관 위원장 얘기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의 일거수일투족도 화제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문제에 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다른 데서 제가 저희한테도 말씀하셨어요. 출마는 안 할 거다 그렇게 얘기했죠. 아니요, 한 장관이 본인이 정치계 정계 쪽으로는 나가지 않을 것이다, 않고 싶다. 그리고 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이 양해를 하셨다는 그런 말은 전해드렸는데.
그는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 양 진영에서 가용 자원을 모두 내세워 가지고 한판 승부를 벌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한 장관이라는 아주 훌륭한 이 자원이 있는데 이 자원을 그대로 빼먹고 그대로 그 총선을 치를 일은 만무할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예측하기에는 연말이 가기 전에 네. 한 장관이 결국은 네. 정치권의 그 부름에 응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주 훌륭한 자원입니까? 정치적 자원입니까? 여하튼 뭐 그 한 장관이 지금 그 국민들 사이에서 네. 이 보수에 한정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네. 그 지지자들이 만만치 않죠. 자, 원희룡 장관은 어떻게 보십니까? 원희룡 장관도 제가 뭐 듣기로는 국회 그 총선에 출마하려고 네. 한다는 말 전해 들었습니다. 네. 예. 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도 예. 만약에 그 대선 가도에 이렇게 뛰어드는 거 아닌가 그런 보는 사람도 있어요. 글쎄요. 요번에 그 보니까 그 이동관 그 특보가 이제 뭐 이 방통위원장이 마치 그 총리급으로 뭐 격상된 것 같은 뭐 그런 그 이 분위기를 그 지금 자아내던데 그렇다고 해서 그 제가 아는 한 그 이 특보는 뭐 그런 욕심까지는 가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 민주당도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어떤 길을 가게 될까요? 글쎄요. 그 결국 그 사법 리스크를 그 벗어난다는 건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그 뭐 혁신이 지금 뭐 그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 그거는 뭐 걷어치우고 비대위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대위로요? 예. 비대위로. 비대위로 간다는 얘기가 조금 있긴 한데 예. 비대위로 결국 비대위로 갑니까? 비대위로 가면 또 그 이재명 대표는 그대로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그 비대위가 그 정권을 행사하는 거죠. 예. 비대위 체제로 민주당은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렇게 보십니까? 조국 전 장관의 행보는요? 예. 그럼 뭐 제가 그 벌써 그 지난해에 네. 그 조 장관이 그 결국 그 총선에 그 출마할 것이다. 네. 조 장관으로 봐서는 그 길이 뭐 그 자기가 걸어갈 수밖에 없는 길이다. 뭐 그렇게 뭐 그 말하고 나서 제가 엄청 그 비난을 받았죠. 네. 이 보수 진보 양쪽에서 뭐 저를 이 많은 그 비난을 했는데 네. 결국은 그 제 말대로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측면도 좀 있어요. 뭐 처음에는 변호사님만 얘기했는데 예. 그 다음부터는 그런 기사 많이 나왔죠. 그렇죠. 그렇게 예측하는 분들도 많고요. 예. 그건 뭐 그 결국 제가 그 조 교수 편을 들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 제가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조 교수는 가진 그 정치적 자산이 그 예. 탁월한 것이죠. 예. 야권에서는 어느 누구도 예. 조 교수와 비견할 만한 그런 분이 잘 없는 것 같고 또 이 조 교수가 처한 상황이 네. 이 일상의 그 복귀를 위해서는 총선 쪽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정계로 다시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던 것이고 예. 결국 그 예측이 차츰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김건희 여사는 휴가 다녀와서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글쎄요. 뭐 제가 뭐 아는 게 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이거는 변호사님 모르시는 것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근데 예. 지금껏 대결 국면 너무 이렇게 계속됐습니다. 대화도 안 하고 협치도 그렇죠. 안 하고 그렇죠. 그 모든 문제를 이렇게 예. 정쟁화하고 예. 이제 이런 거에서는 좀 벗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글쎄 말입니다. 네. 뭐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죠. 안타깝죠. 예. 또 답답하고. 예. 뭐 그러나 이제 그 비대위가 구성이 되고 만약에 뭐 김부겸 총리 같은 분이 비대위원장이 된다 그러면은 여야 간에 좀 그런 이 아주 그 치열한 그 대결 국면은 많이 완화되겠죠. 그렇습니까? 자, 국민의힘에서는 대권 주자가 많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 여러 사람이 꼽히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말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계속 되는데 글쎄요. 뭐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니, 누가 뭐 보입니까? 진보 쪽에도 그 많은 인물들이 있고 예. 또 그 이 국민의 그 신만을 받는데 훌륭한 분들이 그 여러 계시죠. 예.
왜 그런 것들을 그 다 무시하고 이재명 대표밖에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어느 도다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내년 총선에 야당이 유리하다, 여당이 유리하다 말이 많은데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도 그 많은 그 정치 분석가가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예. 국힘당 쪽이 그 유리하지 않겠나. 네. 그렇게 봐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힘당 자체의 그 여론조사에서 자체 여론조사요? 네. 엄청난 막 그 결과가 나와버렸으니까 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저도 그 상당히 많이 의아합니다. 네. 심평 변호사가 언급한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자체 여론조사입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 최근에 그 여론조사를 보고 충격을 받아서 대통령이 신당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한다 이 얘기였죠. 뭐 제가 뭐 그 말을 어느 정도 신빙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말을 그 전에 듣기는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이제 조금 더 존재감을 보여줘야 될 때가 됐어요. 김기현 그렇죠. 대표가. 예. 그리고 능력과 실력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죠. 정책 비전도 보여주고요. 좀 그럴 수 있을까요? 휴가 다녀와서는? 글쎄요. 그 사실은 이 김기현 대표가 당 대표에 그 출마하면서 그 저를 저하고 만났습니다. 네. 그때 그 김 대표가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 이 총선에서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중도층과 그 예. 수도권의 민심을 끌어올 수 있는 과감한 그 정책 그 비전을 제시를 하겠다. 네. 그 딱 약속을 하고 나서 네. 제가 그 당신을 돕겠다고 저도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그러나 그 후에 그 보니까 그게 전혀 아니죠. 예. 그래서 그 제가 그러면은 저야 제가 무슨 그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도 아니고 네. 그러면 그 당신 갈 길 가라. 예, 그러고 나서 그랬습니다. 관계를 딱 끊어버렸습니다. 네. 변호사님, 예. 대통령 내외가 예. 휴가 들어갔는데 예. 휴가 때 보자는 전화 혹시 받으셨습니까? 아이고 뭐 저 같은 사람한테 그런 말씀 뭐 하실 리가 있습니까? 왜요? 왜요? 자, 최근에 이렇게 정치권 이렇게 살펴보면서 예.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건이 있습니까? 뭐 특히 뭐 저는 이번에 그 김은경 그 민주당 그 혁신위원장의 그 언행을 보면서 네. 참 그 기가 막히는 막 그런 느낌을 많이 가졌죠. 그렇습니까? 예. 네. 사과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사과보다도 네. 거기 가는 말보다도 네. 그 김은경 그 혁신위원장이 그 수치스럽게 그 뭐 건강한 부원장을 했다. 네. 그 말을 하는 거 보고 참 이거 참 이 대단한 분이구나.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그 어떤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진보 기조의 그 특성이고 그런 진보 기조의 그 특성을 보면서 저는 이 민주당 쪽에서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돕게 된 것이죠. 어때? 아니 그 진보 쪽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모른다고요? 그렇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그렇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억지로 자리를 지키면서 과거의 관료로 봤을 때는 그 사표를 내는 게 관련돼 그것도 무시하고 그래 하면서 또 3억에 되는 연봉을 챙기고 했는데 다 좋은 거는 다 하고 난 다음에 나는 수치스럽지만 이 자리를 박해를 받으면서 견뎌냈다고 그렇게 말하는 도대체 이런 이 자가당착의 말을 할 수 있는 그 의식 구조가 놀라운 거죠. 그렇습니까? 아무튼 네. 특정 정파에 따라서 이렇게 부끄러움은 아니고 아무튼 김은경 혁신위원장한테 엄청 실망하셨군요. 그런 분들이 이 김은경 위원장뿐만 아니고 제가 사실은 조 교수가 조 전 장관이 많이 변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네. 제가 그 당시에 조 교수가 법무장관 후보에서 사퇴를 해야 된다고 해서 네. 이 조국 사태의 문을 연 글을 발표했죠. 네네. 그때도 바로 이런 심정으로 네. 이런 진보 귀족들의 이 특성, 네. 이 지구는 나를 향해 나를 중심으로 도는 듯이 그렇게 기고만장해서 하는 그것을 보면서 제가 거기서 나오게 된 것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까요? 아이고 이거 너무 쓸데없는 말만 제가 많이 아니요. 네, 아닙니다. 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심평 변호사였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까요?